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한복판의 버려진 쇼핑몰 건물입니다. 내부는 텅텅 비어있고 버려진 집기와 쓰레기만 남겨져 있습니다. 전체 건물 중 2개 층을 제외하고 모든 층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다녀온 시간은 대낮이었는데요. 밖에는 날씨 좋고 화창한데 정말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안에가 너무 깜깜하고 무서워서 솔직히 쇼핑몰 내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입지 좋은 서울 한복판에 통 건물 쇼핑몰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신촌역, 2호선 신촌역이 아닌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예전 밀리오레 쇼핑몰 건물입니다. 이곳 5층과 6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심령체험 장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쇼핑몰 1층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새 단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새 단장은커녕 있는 단장도 낡아서 방치되고 있고 이쁜 모습으로 다시 뵐 날은 언제인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 경의선 신촌역에 와보신 분이 계시나요? 지하철이 1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곳이라 지하철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오래전에 와보신 분들은 이곳 건물에 밀리오레 간판이 붙어있던 모습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곳 엘리베이터에는 아직 밀리오레 이름이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경의선 신촌역은 대표적인 민자 역사 중 한 곳입니다. 민자 역사는 외부 자본의 힘과 철도공사의 힘을 모아 역사 내에 쇼핑몰, 상권을 유치하고 역시선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업입니다. 외부 자본은 역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효율적으로 집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역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역의 롯데아울렛과 용산역의 아이파크몰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셨을 곳이고 영등포역의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수원역의 AK플라자 등도 이러한 민자 역사에 해당합니다. 서울, 수도권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한 쇼핑몰이다 보니 망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쇼핑몰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명맥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촌역 경의중앙선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장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이며 이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 많은 분은 맞다, 신촌역 거기 쇼핑몰 같은 거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통 까먹고 있었네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곳 경의선 신촌역 민자 역사의 첫 출발은 약 20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밀리오레 쇼핑몰 체인을 가지고 있던 성창 F&D 그룹이 2004년 신촌 민자역사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임대사업자로 선정됩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개통과 함께 밀리오레 유통망을 열어서 신촌 일대 상권의 중심지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년 뒤 2006년 9월에 문을 열었지만 오픈 당시에도 점포 입점률이 30%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실률이 80%를 넘어가더니 2012년부터는 입점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유령 상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어진 지는 20년째, 유령 상가가 된 지는 10년째를 맞이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으로 운영될 계획을 통해 탑시티가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2018년 6월에 면세점이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인의 한국 여행 금지령인 한할령이 발동되어 중국인 관광객이 싹 사라졌습니다. 2018년 당시 면세점 개장일도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한 개 층만 잠시 가오픈 후 바로 면세점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초에는 SM그룹이 상가 운영권을 200억 원에 인수했고 이곳에 푸드코트, 베이커리, 카페, 스포츠, 패션, 아웃도어몰 등을 입점시킬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순식간에 터져버린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해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도 안 됐고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사드에 거리두기까지 연타로 맞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입니다. 어쨌든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복판에 이렇게 놀고 있는 건물이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다못해 임대주택으로라도 쓰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SM그룹, 민자역사 공동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서울시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역할의 구분도 없고 검토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고 건물은 점점 더 을씨년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은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신촌역 민자역사는 시작부터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 분양으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첫 개발 그리고 분양 당시 개발 사업자였던 성창 F&D는 신촌 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구간에 포함되면서 매일매일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열차가 들어올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광고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장사하면 되니까 돈 넣고 돈 먹기 수준의 사업이라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열차 배차가 1시간에 한 번 수준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생길 리 만무한 수준이며 결국 당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분들 124명은 2007년에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2012년 총 188억을 돌려받는 내용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는 좋은 소식이지만 3심까지 가는 동안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안 좋아서였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이어진 사업 시도도 여러 외부 변수로 폭삭 망해버렸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못 투자했던 중소상인들은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셨을 것이며 잘못된 부동산 개발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의선 신촌역 민자역사의 부동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곳 5층과 6층에는 그래도 그나마 메가박스 영화관이 깔끔하게 단정된 상태로 운영 중이었지만 이곳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내부 출입문은 굳게 닫힌 상태로 밖에는 대낮이지만 내부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어가기 싫은 정도로 말 그대로 유령 상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너무 오래 방치된 나머지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고 뒷수습은 되지 않은 채 2004년 개발 시작부터 올해 2023년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문 한 번 열어보지 못한 사연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촌이라는 이름, 역세권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모두가 잘 될 줄만 알았지 이곳이 이렇게 버려진 땅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누군가 나에게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기회다 라고 투자처를 추천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축소되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 앞 상권까지 점점 침체되는 가운데 안 그래도 죽어있던 이곳 일대 입지가 다시 되살아나기는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상가, 상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90% 이상이 오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가 투자를 통해 따박따박 월세 받는 생활을 누구나 꿈꾸시겠지만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들은 오죽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 답사를 다니며 될 지역, 안 될 지역을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그 원인 분석과 제대로 된 입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제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